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역사의 비극적 한 장면을 담은 그림과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반 레즈와 그 아들 이반이란 작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카펫 옆에 팽개쳐진 쇠 지팡이, 밀려 올라간 카펫에 남은 선명한 핏자국, 노인의 얼굴에 튄 피, 넘어진 의자와 나뒹구는 베개 등이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노인의 품에 안겨 피 흘리는 젊은이는 황태자 이반이고 그를 아는 노인은 이반 레제입니다. 쇠 지팡이로 내리친 아들이 쓰러져 관자놀이에서 피를 흘리자 정신이 든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켜 안은 것입니다. 피가 솟구치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앙상한 손으로 황급히 막아보지만 손가락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뜨끈한 피는 멈추질 않습니다. 분홍빛이 감도는 자개색의 아들 옷이 그의 무고함을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검은 옷의 노인과 음침한 실내 분위기 속에서 오직 피 흘리고 있는 아들만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기한 듯 생기를 잃은 눈은 삶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고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합니다. 자신을 죽인 아버지마저도 용서한 듯한 표정이죠. 아들은 앙상한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도 못한 채 한 손으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루를 짚고 있습니다. 깡말한 아버지에게 자신도 가누기 힘든 육체의 무게를 온전히 싣기가 미안했던 것일까요? 뜨거운 피가 뚝뚝 흐르는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은 아버지의 핏발선 눈은 절망으로 공허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하듯 퀭하니 뜬 눈은 백내장이 다 드러나 있고 이성과 광기,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이것이 차라리 꿈이라면 바라기라도 하는 표정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반 레제와 그의 아들 이반, 1582년 11월 16일입니다. 러시아 최초의 짜르였던 이반 레제를 그렸습니다. 렛비는 1882년 이반 레제에 의해 진압된 프스코프 반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콘서트를 보고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반 레제와 황태자 이반의 형상을 어떻게 그려낼지 고심하다가 이동 전람파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мя소에도프를 모델로 이반 레제의 얼굴을 그리고 황태자 이반은 러시아 작가 가르신을 모델로 그렸다고 하죠. 비운의 황태자처럼 가르신의 운명도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크림 전쟁에 참여한 장교였고 어머니는 해군 장교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860년대 혁명 민주운동에 참여했었는데 가르신이 5살 때 가정교사였던 비밀 혁명단체의 활동가 자바츠키를 사랑해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가르신은 1877년 터키 전쟁 때는 지원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옆구리 부상으로 후송되죠. 그리고 병원에서 집필한 전쟁 이야기인 4.1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유명해집니다. 그는 1인칭 수기 형식으로 뼈아픈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해서 가르치는 피로 쓴다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지식인의 양심과 행동의 문제를 고민했죠. 가르시는 1880년 한 혁명가의 사면을 부탁하는데요. 그는 결국 사형당하고 가르신의 우울증은 더 깊어집니다. 가르신은 하리코프와 삐지르부르크의 정신병 요양소에서 2년 정도 치료받게 되죠. 인민주의자들은 가르신의 작품을 인텔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다룬 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가르신은 1883년 겨울에 졸로틸로와라는 의과대학 학생과 결혼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1887년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어머니와 아내와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1888년 4월 5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렛비는 1884년에 프세볼로트 가르신의 초상을 그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불안정한 시선이 그의 고민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이반 레즈와 그 아들 이반이란 작품은 훼손당한 일도 있습니다. 1913년 1월 29일에 정신병을 앓고 있던 아브람 발라쇼프라는 성상화가가 나볼리노 크로비라고 외치며 작품 속 이반 레제의 얼굴을 3번이나 칼로 그은 것이죠. 나볼리노 크로비란 피는 더 이상 그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렛빈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눈만은 무사했죠. 그 후 그림은 원상태로 복원되었지만 유리로 덮여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렛빈은 이반 레제의 눈을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보는 사람을 향하도록 그리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반 뇌제를 보면 더욱 섬뜩한 전율이 느껴지죠. 그림에 묘사된 장면은 과연 역사적 사실이었을까요? 랩비는 니콜라이 까람진이 쓴 러시아 역사서 러시아 국가의 역사에 근거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러시아 국가의 역사에는 이반 뇌제가 그 아들 이반을 죽인 내용을 러시아에 왔던 로마 교황의 사절 안토니오 포세비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술하였죠. 러시아 역사에 서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81년 11월 9일 모스크바 근교의 알렉산드로바 슬로보다에서 이반 네제는 며느리 처소에 우연히 들렀다가 임신한 며느리 엘레나 쉐르메찌오바를 만나게 됩니다. 옐레나는 황태자 이반의 세 번째 아내였는데 이반 네제는 아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인을 모두 수도원에 유폐시키죠. 그런데 엘레나가 옷을 하나만 걸친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황실의 예절로 여인들은 보통 3개 이상의 겉옷을 입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황태자 이반은 아내를 보호하려다가 아버지가 내리친 쇠 지팡이에 관자놀이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며느리는 유산하고 아들은 열흘 뒤인 1581년 11월 19일 2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이반 네제는 그 충격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고 다시는 알렉산드로바 슬로보다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은 16세기 알렉산드로바 슬로보다의 전경입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 문화 연구자들은 이를 반박합니다. 그 당시 모스크바에 있지도 않았던 안토니오 포세비노가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가 폴란드에 의해 포위된 프스코프에 있다가 모스크바로 간 것은 사건이 있은 후 몇 달 후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절에 어긋나게 옷을 하나만 입었다고 해서 황제가 분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관물이 항족이지만 자신의 처소에선 아무거나 입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 당시의 관례이고 황제라 하더라도 며느리의 거처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궁중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연대기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황태자 이반의 죽음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림은 바스네초프가 1897년에 그린 이반 네제입니다. 의심 많고 그만큼 두려움도 많았던 이반 네제의 얼굴 표정이 압권이죠. 이반 뇌제는 최초로 짜르란 명칭을 사용하는 황제입니다. 짜르는 케사르에서 나온 말로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자신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이반 4세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죠. 그는 3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8살 때 어머니마저 사망하는데 독살되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권력을 둘러싼 왕족과 귀족들 간의 살인, 간계, 폭력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은 이반 4세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였고 쉽게 적개심을 품었으며 잔인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로스네이는 우레를 뜻하는데 영어로는 이반 더 테러블입니다. 그런 칭호를 갖게 된 것은 황실 친위대인 오프리치나를 창설해서 중앙 집권을 꾀하였고 그 전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반 4세에 의해 학살당합니다. 사진은 이반 뇌제의 왕자입니다. 오프리치니키, 황실 친위대의 잔혹성은 유명했는데요. 수도사처럼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 한 장에는 빗자루와 개의 머리를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빗자루는 배신자를 쓸어버리기 위해서이고 개의 머리는 배신한 놈들을 갉아먹기 위해서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반 네제는 귀족들의 세습 영지를 강제로 몰수해서 친위대 소속의 궁중 귀족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에게 반대했던 노브그로드가 나트비아 편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의심을 하고 1570년 1월과 2월 노브그로드 원정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브그로드까지 가는 도중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약탈당했습니다. 3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노브그로드에서 희생자만 10,000에서 15,000명이었다고 하니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됩니다. 그림은 반역을 꾀했다고 귀족 페도로프를 왕의 옷과 왕관을 씌우고 왕자에 앉힌 후 살해한 이반 네제를 그린 작품입니다. 네브로프의 작품이죠. 주위에는 그를 놀리고 쳐다보고 있는 측근들의 표정도 다양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1570년 노브고로드 학살 때부터 부자 간의 불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반 4세는 7번 결혼했고 8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거에 대한 축복만 받고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은 7번만 한 것이죠. 교회법상 3번 이상의 결혼은 금지하였는데 이런 사실만으로도 그의 황권이 어떠했는지 증명해 줍니다.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던 장남 이반을 황태자로 책봉하고 군사교육을 비롯해서 후계자 교육을 시킵니다. 황태자 이반은 13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리보니아 전쟁에 참여하였고 노브그로드 원정도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황태자 이반은 오프리치니키의 횡포에 반대했다고 하죠. 그림은 노브고로드로 들어서는 오프리치니키들과 다급히 피하는 노브고로드인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1581년 8월에 폴란드 왕은 프스코프를 포위하였는데 이반 레제는 리보니아 전체를 폴란드에 양도하면서까지 폴란드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태자 이반은 폴란드와의 화친에 반대하여 싸우려고 했고 군사령관들도 황태자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반 레제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죠. 그림은 이반 레제 당시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모스크바 성벽 앞에 질비한 시체들이 눈에 띕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반 레제가 안드레이 꾸룹스키 공후에게 보낸 서한에서 콘스탄틴 왕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아들마저도 죽였다라고 썼는데 이것을 자신의 계획에 대한 합리화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326년 콘스탄틴 황제가 아들을 처형한 것을 말한 것이죠. 이 편지는 문학사적으로도 의의가 깊고 이반 레제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크룹스키 공후와 이반 레제는 몇 통의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펼치는데요. 그림은 크룹스키 공후에게서 온 편지를 읽어주는 것을 듣고 있는 이반 레제입니다. 이반 레제는 또한 1581년 11월 9일 한 귀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들이 아파서 알렉산드로바 슬로보다에서 나갈 수 없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열병이라고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죠. 치료를 위해서 양젓, 곰 쓸개즙을 먹이기도 했고 연기를 쐬기도 했고 고추냉이와 마늘을 갈아서 가슴에 얹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10일 후인 11월 19일 황태자 이반은 사망하였고 동생 표도르가 황태자가 됩니다. 그림은 알렉산드로바 슬로보다의 이반 레제를 그린 것입니다. 그렇듯 이반 황태자의 죽음에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크렘린의 아르한게스크 사원에서 이반 레제와 아들들의 무덤을 발굴했을 때 황태자 이반의 뼈에서 치사량의 수은이 발견되었는데 뼈에서 발견된 비소의 함량은 허용량의 3.2배나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독살이나 만성적 음독에 의한 죽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참 의문이 많은 죽음입니다. 이반 4세, 즉 이반 레제에 대한 평가도 분분합니다. 폭군이었긴 하지만 교양 있고 확신 높은 사람이었다고 동시대인들이 증언하기 때문이죠. 그는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였고 많은 서신들의 저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아들을 죽이는 광인으로 내몬 이유가 단정치 못하게 옷을 입은 며느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봐도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림은 이반 레제와 황태자 이반이 동반 산책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부자관계가 파국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사람을 자식마저 못 알아보게 미치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권력욕이었을까요? 광기일까요? 아니면 아들이라도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삶의 집착이었을까요? 권력욕으로 천륜을 끊고 아들을 죽인 후회로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절규하는 그의 눈빛은 이미 온전치 못할 그의 여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다시 봐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자신이 죽인 아들 이반 곁에 이반 레제란 그림으로 그리고리에비치가 1864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반 레제가 노인으로 묘사되는데요. 사실 이반 레제는 1584년 3월 17일 54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측근 귀족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네덜란드 상인 이삭 마사가 회고록에서 비밀 업무 외에도 황제의 건강도 책임지던 귀족이었던 벨스키가 이반 레제의 궁중 네덜란드인 의사가 처방한 음료에 독을 넣어서 바쳤다라고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간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있다가 인사불성이 되어 아들 이반을 부르며 죽었다고 전해지죠. 그 누구도 짜르를 이런 모습으로 그린 사람이 없었기에 인민의 의지당에 의해서 알렉산드르 1세가 암살당했던 당시에는 반대자나 찬성자 모두에게 비인간적인 전제에 대한 폭로와 저항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전시뿐만 아니라 모사도 금지되었지만 수집가 트레제코프의 노력으로 개인 미술관에 보관되었다가 나중에 일반에 전시되게 됩니다. 쇠지팡이, 피가 낭자한 카펫, 흐트러진 쿠션과 넘어진 의자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증거해주며 나 어떻게라며 보는 이를 응시하고 있는 이반 내제의 핏발선 두 눈이 이제는 소용없는 용서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미술과 문학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해요.